존경하는 21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은빛 금강 물결과 금빛 갈대가 어우러져 넘실대는 아름다운 자연의 고장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황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의 해묵은 과제 해결과 도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타 시도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충남도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제가 11대 때 도의회 때부터 꾸준하게 촉구해왔던 서천 앞바다 공동조업구역 지정 관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일제는 조선 총독부령 제115호를 통해 충남의 도서였던 연도, 계야도, 어청도 등을 전북 군산에 편입하였습니다. 이는 군산을 서해안 수탈 기지로 만들어 전라도와 충청도 일원의 농수산물을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때 설정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해상 경계가 1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어민들의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 유도 36도에 위치한 유부도는 서천 해역인 반면 이보다 북쪽인 유도 37도에 위치한 연도는 서천 마량항의 코앞에 있음에도 군산 해역에 들어가 있고, 그 결과 서천은 충남 전체 수역의 4%인 200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한 매우 좁은 조업구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계를 위해 배에 올라타는 서천의 어민들이 200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점점 잠재적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억울한 도계 위반으로 매년 20명 이상의 서천 어민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서천의 바로 코앞 바다에서 조업을 함에도 그러한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수천만 원의 웃돈을 주고 군산시 어업 면허를 취득하는 등 울며 겨자 먹고식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서천군은 1981년부터 서천과 군산 간 조업 구역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위해 군산시와 전북도에 협조 요청도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도 입법 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아무 실익이 없는 전북도와 군산시 입장에서는 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정부에서는 지자체 간 협상이 우선이라며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가 없다고 손 놓고 있는 동안 최근에는 금강 하구의 실뱀장어 포획을 두고 서천군과 군산시는 갈등을 겪은 바 있고, 쌓여있는 토사를 피해 좀 더 멀리 나가 조업을 하고 싶은 서천 어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의 특별 단속반이었습니다. 지자체 간의 힘싸움에 힘없는 어민들만 고통받고 있고, 지자체 간 소통 없이 높아진 장벽에 힘없는 어민들의 한숨만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불합리한 상황 개선을 위해서 잃어버린 섬을 되찾아오자는 것도 아닌, 적어도 군산시와의 공동 조업 구역을 설정해 대대로 조상들이 활동해 오던 해상에서 우리 서천 어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범법자가 될 우려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해상 경계를 두고 우리 충남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 작년에 체결한 충남 전북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군산시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에서 해결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 입법 건의 등 적극적인 충남도의 움직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는 금강하구뚝 해수 유통 관련입니다. 금강하구 1호는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자연 생태계 입장에선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제는 식량 수탈을 위해 강하구에 제방을 쌓아 벼농사를 짓게 했고,
이후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이유로 군산 외항, 군산 국가산업단지, 군장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방조제, 북방파제, 남방파제 등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인공 구조물 난립의 결과 금강 하구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 완공된 금강 하구독으로 인해 바다와 강은 완전히 남이 되었고 30년이 넘은 지금 이로 인해 이득을 본 것과 피해를 본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특히 자연 생태계와 하구의 어민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금강 하구독 설치 이후 하구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6등급을 판정받은 바 있고 녹조로 인한 악취와 미관 해수는 물론 웅어, 장어, 참개 등 기수역에 사는 생물들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관련 어업에는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쌓인 토사로 인해 조개, 캐기 등 맨손 어업을 하던 유부도의 어민들 역시 이를 손에서 놓아야 했고 장항항 역시 토사 퇴적으로 대형 선박이 정박이 어려워 반쪽짜리 무역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금강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낙동강 하구뚝입니다. 금강 하구뚝보다 3년 일찍 준공했던 낙동강 하구뚝이 지난 2022년 35년 만에 전격 해수 유통을 실시했습니다. 비록 수문 10개 중 1개뿐이며 아쉽게도 추가적인 수문 개방 확대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해수를 12km까지 유입시킨 결과 기수역 생태의 뱀장어, 연어, 농어 등의 회유성 어류가 찾아오는 등 일부 수문 개방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낙동강 하구뚝 개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상황과 마찬가지로 농민들과 지자체의 농업용수에 대한 걱정으로 큰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과 지자체가 합심하여 소통과 대안 제시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뜻을 함께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분명 전북도의 입장에서도 3억 톤에 달하는 농업과 공업용수 조달에 우려가 많은 것은 이해가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4,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우리 두 지자체가 함께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농민이나 공정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간다면 분명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금강 하구뚝 해수 유통과 관련한 지사님의 의견이 궁금하며 해수 유통에 동의하신다면 전북도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부가 깨끗한 물로 지은 농산물 그리고 어부가 깨끗한 물에서 잡은 수산물이 우리 도민들이 밥상에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충남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국 폴리텍대학 서천 캠퍼스 건립 관련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국 폴리텍대학 서천 캠퍼스의 설립 추진이 작년 기재부 승인 이후 원활하게 추진된 것 같아 서천 출신 도의원이자 서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주신 김태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폴리텍대학 서천 캠퍼스 유치는 서천 군민의 염원이며 서천군에 들어서는 첫 번째 대학으로 극과 많은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서천에 젊은 생동감을 부여하며 해양 크로스트 조성 사업의 한 축으로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천이 서해안 해양수산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5년 유치 확정 이후 구체적 계획 없이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천군의 인구는 무려 10%가 넘게 줄었습니다. 당초 유치 확정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이 정도 유치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앞으로 계획된 절차들을 충남도와 서천군, 대학이 함께 협력해서 2020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폴리텍대학 건립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현재 서천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젊은 청년층을 위한 기반 시설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 관련 특화 대학으로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만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해당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서촌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다음의 단계들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젊은 층을 붙잡아둘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거주 여건이 좋은 군산 등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큰 예산을 투자하는 서촌군의 입장은 물론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해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한쪽 축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 총 사업비 중 국비 222억 원, 군비 125억 원이 투입되는데 충남도에서 대학 건립과 관련하여 투자되는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2027년 원활한 개교와 당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반 여건 조성 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한 서천군을 해양 특화도시로 조성하여 청년들이 이곳에 거주할 수 있는 유인 요건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한 별도의 청년 정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충남도가 추진한 서천군의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일반 지자체와 달리 충남도시 군 전체가 인사 발령의 대상지며 개인 의사와 달리 부득이 먼 관해 지역으로 발령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동 숙소 운영은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교직원 공동 숙소는 저연봉, 저경력 공무원에게 제공되어 거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도모해 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근무 여건과 낮은 보수에 실망한 신규 공무원들이 조기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숙소 제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공동 숙소는 교직원의 복지뿐만 아니라 숙소 소재지 시군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상주 인원을 확보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의 수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 지역 경제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직원 숙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입주 자격 요건으로 저경력 공무원 공동 숙소, 입주 우대와 숙소 소재지에서의 체류 담보를 위한 주소 이전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공동숙소 이용 규정에 주소 이전 의무 규정이 없고 실제로 의무 규정이 있다 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교장 등 고위 공무원에게 숙소가 제공되면서 젊은 층의 직원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는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동숙소 관리를 당부드리며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고유한 특성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공동숙소 이용 규정을 갖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저경력 공무원, 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는 우대 조건을 주어야 할 것이고 시군 지자체와 상생하는 차원과 그리고 또 지역경제 이바지를 위해서 숙소의 주소 이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유 세대수 대비 입주자 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아직 공동숙소 입주 대기 중인 직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군청과 교육지원청이 주소 이전 같은 의무 규정을 협의 조건으로 해당 지자체의 숙소를 저렴하게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공동숙소로 이용한다면 직원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해당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와의 협상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서천 앞바다 공동주업 수역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천 앞바다의 불합리한 해상 경계로 서천 어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도 연안 어선 어업인들이 조업에 어려움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불합리한 해상 도계로 인한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우리 도는 수산업법에 근거한 공동조업구역 지정을 전북도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공동조업 수역 지정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협의 자체가 원천 봉쇄되고 있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령 해양경찰서 신설을 할 당시에 해상에서의 관할구역을 장항으로 기준으로 직선 확정하기로 강력히 주장을 하였으나 당시 서천에서 설명회 과정 등에서 강하게 주장하지 못해 전북도가 주장하는 기존 해상관할구역으로 결정되어 늘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 16일 충남 전북 상생 번영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나 어업구역 조정 등 첨예하고 민감한 사항은 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협의하며 상생발전 합의문에서는 최종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동조업 수역 지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최근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계 관할구역 획정법 제정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해상경계 획정을 위해 전략적 논리 개발을 위한 충남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동조업 수역 지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수산자원 조성 등 공동협력 사업 개발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금강하구뚝 해수 유통을 통한 생태 복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강하구뚝 건설로 인한 수질과 수 생태계 변화 등 환경 문제 발생과 이에 따른 생태 복원 필요성에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하구뚝에서 충남 전북 지역에 농업, 공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해수 유통 시 취수장, 양수장 2설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낙동강 하구뚝은 관리 주체가 환경부이나 금강 하구뚝은 농림부로 하구뚝 개방에 이해관계도가 얽혀 있어 낙동강 사례처럼 당장 개방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농림부에서 금강 하구 해수 유통에 따른 농업 부분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용역 결과를 보고 금강 하구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가 훼손된 하구의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하구 복원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한강 하구 생태 복원을 추진하는 인천시와 영산강 하구 해수 유통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가능한 지역부터 생태 복원을 추진하고자 분화무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에 맞춰 금강 하구에 대해서도 생태 복원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서천 캠퍼스 건립 차질 없이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 안 된다는 것을 어렵게 반영시켜서 시작한 것으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때 고용노동부가 반대를 해서 몇 년을 지연시키다 제가 다시 강하게 밀어붙여서 지금 재개하고 있었고, 후임 국회의원에게도 잘 챙겨달라는 그런 당부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인데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당초 사업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222억 원, 그다음에 군 125억 원에서 347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40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사비 증가가 사유인데 연약지반 계량공사가 약 60억 정도, 물가상승분 약 80억 정도가 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총 사업비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12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증가되는 만큼 일부는 도비를 지원을 할 것이며 추가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잘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 군수하고 2022년도에 제가 요청이 있어서 46억 지원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이 증가되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서천군에 맡기지 않고 국비와 저희 도비 지원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된 감은 있으나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내년에는 착공하여 2027년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양 캠퍼스의 주안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대학이 들어서면서 우리 지역에 유입된 학생들을 지역 내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고 자연스레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천 캠퍼스의 경우는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매우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해양 바이오, 해양 에너지 등 4개 학과는 미래를 선도할 각광받는 분야로 그 수요와 관심이 높은 직종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 소도시의 분리함에도 취업 강점을 강조하여 전국 단위 학생을 모집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의 공급을 함으로써 산업과 대학 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인구 증가를 비롯한 지역 균형 발전과 해양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입될 젊은 세대의 거주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천 캠퍼스 내에 75실 규모의 기숙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항 국가산업단지 내에 LH 임대 아파트 그리고 27년까지 대학 인근 3km 내에 민간 임대 아파트 244대를 추가 건립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산업단지 내 주택 부지를 활용하여 추가 공급주택 건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들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충남교육, 특히 서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학교 현장을 방문하시는 또 현장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신 전익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공동석수 운영과 관련해서 적용력자 우대 방안, 또 주소지 이전 규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단의 인사 발령에 따른 교직원들의 원거리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별로 662세대를 보유하고 있고 총 894분의 교직원이 공동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공동 숙소 담당자 TF와 공동 숙소 관리 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저경력, 임신, 장애 공무원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5년 차 이하 저경력 입주자는 605명으로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리 규정에 따라 주소를 이전한 교직원에게 숙소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여비 규정과 세출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소 이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이전한 교직원이 현재 공동 숙소 사용 비율은 62%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 신축한 태안의 공동 숙소 태안 꿈마루와 같이 건축 인가와 주소 이전에 대해 각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청의 협조로 충남교육청의 공동 숙소 확충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저경력자 우대 또 장애인 임산부 우대 또 입주자의 주소 이전 시 우선 배정 기회 제공 등 공동수를 다각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에 공감을 해서 지자체의 숙소 구입이나 또는 임대 등에 대해서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의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동 숙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꾸준한 관심 또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직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전직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등 본 의원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신 김태흠 지사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아마 저 못지않게 지사님께서도 소충군의 여러 가지 오랜 현안 사업임을 잘 아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폴리텍 대학 소충 캠퍼스 건립은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지사님 국회의원 재선되기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신 사업인데 어찌됐든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으니만큼 좀 보다 더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김지철입니다. 네. 그 본 의원이 공동 숙소와 더불어서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하고는 전달이 됐는데 제가 잠깐 놓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 숙소에 말씀하시죠. 괜찮으시겠죠? 네. 공동 숙소는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감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신 대로
직원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소 이전을 해서 어려운 지역에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의원이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다 높은 비율로 돼 있는데 충남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우리 서천이나 부여, 청양의 전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불과 30%에 불과하고요. 청양은 35%, 부여 34%. 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더 주소 이전이 안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깊은 좀 애정을 가지고 우리 당초 취지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군데 덜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도 36%입니다. 세 개씩 군이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님 행정학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헌법에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자연스럽게 먹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천 지역경제 또는 청양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별건인데 네. 말씀하시죠. 네, 집행부하고는 의견 교율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소청 같은 경우도 25년도에 2개 학교가 폐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그 학생 수 30명 이하 공사립학교, 그리고 학부모 60% 이상 창선되는 경우에 폐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복지 차원에서 600만 원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또 장려금으로 500만 원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이 서천과 같이 시골 학교에 30명을 기준으로 놓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좀 과한 기준이다. 그 기준을 좀 낮춰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이제 학부모 비율 60% 이상이라면 통합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500만 원 현금하고 교육복지라는 차원에서 물품 600만 원, 그러니까 1,100만 원을 지급을 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듣고 네네. 싶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도시, 광역시 이상은 학생 수가 워낙 이제 몰려 있고 많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이제 전혀 다른 거고요. 도 단위에서 보면은 전북, 전남, 강원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다 3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50% 이하, 50% 과반수 찬성일 경우에 통합, 아까 폐교라고 하셨는데 이제 통합이라고 용어를 쓰겠습니다. 네. 50% 찬성이면 통합하는 시도교육청이 9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단위는. 그런데 이제 저희는 60%를 하고 있고요. 30%가 얼핏 보면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에 향후 입학생 예상치를 연도별로 쭉 통계를 내보면 2030학년도, 30년도입니다. 한 달, 한 5, 6일 있으면 25년도가 됩니다. 5년 뒤에는 현재 올해 입학생의 100으로 봤을 때 5년 뒤 입학생은 2030학년도 입학생은 41.6%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지금은 입학 100명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41명이 입학해요. 5년 뒤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2년 간격으로
계속 통합을 해나가야 됩니까? 이게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거예요. 충남만 일사천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하면 3년 간격으로 계속 통합을 할 거면은 차라리 한 개 시군에 초, 중고를 다 통합을 시키고 버스를 여러 대로 운행하는 것이 한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고견을 주신 의원님도 있습니다. 어쨌든 10명 이하로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 다음에 교원 수를 학생 수가 준다는 이유로 해서 교육부에서 매년 100단위로 충남에서도 감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학구에 아이들이 학교 중심으로 학구에 학생 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그 학생 수가 너무 없는 학교를 기피 학교로 해서 자꾸 전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2년, 적어도 3년이면은 나머지 학교들도 또 대상이 되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고민이나 제 고민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이렇게 됐겠어요. 지난 4월, 5월에는 대통령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불가피했다. 그다음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교육원까지 하면 이제 꼭 18년이 넘었는데 18년 전에도 지원금을 줬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금액이 2015년 조례를 정하면서 상향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 사이에도 좀 기왕 통합되면서 학생들이 갖는 상실감도 있고 학습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교육복지 차원에서 좀 인상하자는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 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많게 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복지 또 그 기금으로 학생들이 자기 적성이나 소질 개발 또는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배움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올해 처음 시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도마다 금액의 과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폐지되는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걸 빨리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기금 관리를 잘 하겠다. 정말 국민 세금인 만큼 알뜰하게 쓰겠다라는 말씀도 겸해서 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감님, 네. 물론 교육감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네. 저도 네네. 우리 교육감님께서 잘 이렇게 좋은 교육 정책을 펼쳐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농어촌 출신 서촌 출신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도농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고 네, 노력하시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네, 지원을 하는 저도 겁니다. 우리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도시에 있는 아이들과 차별 없는 교육 받기를 소망을 하고요. 그게 또 그렇게 그러한 힘쓰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30명 이하 그리고 적정 규모로 이렇게 통합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합하면 현금 물품 합하면 1,100만 원. 이 주다 보니 당초 우리 도교육청이나 교육감님의 의지와 달리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 시골학교 30명을 놓다고 보면 기준을 타 광역은 9명으로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골에서는 계속적으로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60% 이제 산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제 개인별로 지원을 주니까 그 1,100만 원을 통합되는 학교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이게
반대를 할 수 없고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그거를 우려하는 학부모들, 지원자들이 많이 그렇게 있습니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실은 이 지원 기금이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좀 상향됐는데 상향되기 전에도 찬성률이 80%, 90%, 100%이지 60%를 가까스로 넘은 데는 한 군데도 없었다. 기금이 올라가기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보고 학부모님들이 찬성하고 그런 정도 충남의 학부모님들은 아니시지 않을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이런 부분들의 우려도 있다. 근데 본의원도 이런 정보를 접하고 보니까 우리도 좀 많이 고민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예상치 않았던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앞으로 좀 많은 고민을 하셔서 네네. 우리 시골 아이들도 또 시골에서는 폐교가 되면 그 지역 전체가 공동 소멸한다는 우려가 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좀 다시 이렇게 되짚어 살펴보면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기금 사용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또 학부모님들이 중학교에 가면은 한 학년이 4~5명 되는 학교에서 다니다가 중학교를 가면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한 학기 내내 기죽어 지낸다고 그런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견해까지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학부모님들의 입장, 생각에 대해서도 늘 무겁게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혜롭게 고맙습니다. 잘 해주시다 믿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직 교류위원님과 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